수엔스마일 방송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홍콩 영화가 뭐냐 하면 첩혈상웅일 겁니다. 왜 주윤발의 쌍권총에 그렇게 열광하는가? 그리고 그 영화가 미국의 타란티노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 이후에 액션 영화의 전범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는요, 그 영화에 담겨 있는 주제, 의리입니다. 의리. 그래서 그 영화에는 주윤발과 이수연 간의 의리, 이것이 그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자기가 바에서 여가수의 눈을 다치게 한 부분, 그리고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 신의죠. 그래서 의리와 신의에 그렇게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관운장에 열광하고, 그리고 또 남송대 장군 악비에게 열광하는 것은 다 의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려오는 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강호의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이 이제 홍콩 느와르 영화의 이 주제지요. 그래서 의리가 있는 사람과 의리가 없는 사람,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 사실 주윤발도 악당이죠. 돈 받고 남 죽여주는 킬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주윤발을 악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첩혈상웅의 영어 제목이 킬러인데, 그런데 주윤발을 킬러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은 그 영화에 담겨 있는 의리와 신이라는 부분에 사람들이 매몰된 것이죠. 자, 지금 한국에 이 완전히 배신과 굴욕의 시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안고 깜빵 대기 중인 이재명은 지금 조기 탄핵을 서둘러서 윤을 빨리 무너뜨리면 자신은 살아난다고 합니다. 무모한 계엄을 했던 윤도 어리석지만 이 기회를 잡아서 자신의 이 각종 추잡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재명의 교활함도 참으로 한심합니다. 자, 그런데 더한 지금 우리가 참으로 보기 역겨운 장면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데는 지금 자신들의 1, 2인자 격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구속시켰어요.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요, 좀 이따가 특검을 하게 되면 정리가 될 건데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을 삐설 속도로 체포하고 윤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윤이 내란의 수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윤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윤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차라리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게 되었으면 그만두는 게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임명될 때는 어떤 형태로든 끈을 대고 로비를 하고 압을 해서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 자신에게 자리를 준 사람에게 칼을 들이밀 상황이 되었다면요, 자기 자신은 이렇게 둘러댈 겁니다. 아무리 윤이 나한테 자리를 줬더라도 나는 나를 임명해 준 사람보다 국민에 대한 헌신이 먼저다. 그러지 않죠. 자신이 그야말로 능력으로만 임명되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장 등의 자리에 가려면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끈을 대고 줄을 대고 아부해야 가능하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속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수사기구들, 장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 우리는 계엄과 관련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불러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통과되면 특검의 자료를 넘기겠다 하고 각자 자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게 답입니다.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특검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설치는 공수처, 국수본, 검찰 특수단이 설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이재명 시대를 앞두고 이재명한테 꼬리 흔들기다, 과잉 충성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렇게 서둘 이유가 없어요. 증거가 어디 가지도 않아요. 또 하나 가짜는 것은, 자,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지금 다 무너졌고, 또 국방부 장관과 군지부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특전사령관 등 16명의 직무가 마비되고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이 타이밍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은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국회에 불려놓은 사람들, 또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각종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합참의 극비 시설과 또 군에서 특수한 대북 역할을 하는 인물들의 실명까지 술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회 생중계상에 군기밀이 술술 나와서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장군들이 자기 살려고 군 주요기밀 유출하고 울고불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어떤 동맹이 이 꼴을 보면서 한국에 핵심 정보를 주겠느냐. 다른 부대도 아니고 가장 정예 부대인 특전사 여단장이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하며 울먹이기까지 했고, 살려달라고 나는 반대했다고 그렇게 비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특전사 여단장은 참수 부대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국회에 생중계되는 국방위에 나가서 나는 이래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의 일을 이야기하겠다고 해야지, 민주당 의원들 유튜브에서 울먹이고 나는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잡아떼고 그래서 지만 살겠다. 한마디로 군의 명령체계는 의리와 신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들이 밑에 부하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전쟁에서 의리와 신의를 지키면서 부하들을 아낀다, 이렇게 보여야 될 건데, 이번에 우리가요 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열풍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군이야말로 정말로 의리와 신의가 땅에 떨어진,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진 집단이구나. 저런 집단들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저런 집단을 믿고 국방 예산을 갖다가 수십조씩 써가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 참수 작전을 벌여서 김정은이 목을 베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서영교가 국무위원들에게 제대로 윤석열의 계엄 발령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니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다 일어나서 사과를 했어요. 국무회의에 가지 않은 김문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 탄핵을 해서 장관 자리에서 총리 자리에서 쫓아내겠다. 또 더 나아가가지고 수사 대상이다. 국무위원들조차. 총리도 지금 국수본에서 소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수본에서 장관을 여럿 소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긴 자기 조직의 최고 두목과 부두목을 깜빵에 보낸 국수본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계엄 사건 수사를 하는 국수본, 공수처, 검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재명이 새로운 권력한테 잘 보이려고 발버둥치는 구권력의 화수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과거에 서진룸 살롱 사건이나 지존파 사건 때 그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조폭들도 재판을 받거나 이럴 때 그래도 두목이 무기 받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 죄를 갖다가 덮어주기도 하고 내가 제일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 빨리 죽여달라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천하에 무도한 사행수들보다도 현재 한국의 군인들이 또 총리 장관이 보이는 모습이 더 비루하다. 그래서 윤의 제일 잘못은 절에 비루한 자들을 총리시키고 장관시키고 장군으로서 주요 보직에 발령했다는 그것이 진짜로 윤이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소동 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쿠데타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가장 배신하지 않고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의리를 지켰지만 국민들에게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세동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억에 되는 것은 쿠데타의 오른팔이 아니라 의리를 지켰다. 고향이 호남이지만 그래도 전두환에게 의리를 끝까지 지켰다.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의 캐릭터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세월은 갑니다. 언젠가는 이 난동도 끝나요. 그것이 끝났을 때 어떤 기억으로 국민 앞에 기억될 것인가. 다들 세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떠들기 바랍니다. 참으로 비루합니다.